조상호 변호사죠.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개소리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엄청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과 조국에게 가장 답답했던 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에는 검찰이에요. 그 검사들을 핸들링하고 그 검사들을 조직화하고 검사들로부터 많은 첩보를 받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권력작용으로서 활용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민정수석이에요. 그렇죠. 그 민정수석 누가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어요. 네. 근데 한 번 그렇게 당해봤잖아요. 네. 근데 자신하고 똑같은 분을 또 민정수석으로 쓴 거예요. 그게 조국 교수라고 전 봐요. 그래서 조국 교수도 똑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네. 야, 하지마! 들어봤고 이건 나쁜 짓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핸들링하고 관리하는 건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그걸 부인해버리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문위원장 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문재인도 조국도. 아니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을 장악해야 될 거 아니야. 장악해야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줄 거 아니야. 장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 개혁을. 바보 같은 놈들. 그 다음 봅시다. 박지원은 뭐라고 개소리를 하는지 봅시다. 이게 나이가 들면 우리나라에서 나이 들어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박지원이 말하는 거 보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뭐라고 그냥 자기 자랑했다가 그거 좋다고 또 김어준이 불러다가 매주 뭐라고 떠들게 하고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의 쾌차를 빌면서 회복 후에 양산 네. 문재인 대통령 이게 뭐냐. 그 코로나 걸렸잖아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쾌차를 빌고 쾌차를 빌면서 하여튼 다 쾌차가 되면 다 나오면 양산에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문재인한테.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아니 이 전당대회 축사 영상이 나왔는데 그 당원들이 막 그 야유를 퍼붓고 그런 거야. 그 영상 나온 걸 보고.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그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방문하신다 하면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요? 예. 와. 뭘 사과해야 예. 되냐면은 유일한 생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당대회 전에 동영상 축사를 보냈어요. 네. 그런데 일부 당원들이 야유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느냐. 우리 일부 민주당 당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좀.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했으면 좋겠다. 네. 바보죠, 바보. 문재인을 민주당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아요.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 이유로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친한 척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걸 매정하게 앙겔라 메르켈처럼 나가라. 너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 한국적 정서상.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다 포용하는 걸로. 다 포용하는 걸로. 상황 노릇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 다 포용해서 어차피 윤석열 정권을 낙마시켜야 되니까 다 힘을 합쳐서 좋게 가는 거는 좋죠. 그렇지만 문재인의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전혀 없고 다 무시해버리면 된다. 말은 좋게 하고. 지금 한동훈도 품어 안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잘 품어 안고 다 품어 안아서. 문재인은 이재명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박지원은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거는 말만 들어보면 진짜 이 사람은 어떤 이 합리성도 어떤 정합성도 일관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김종인도 나와서 헛소리하고 하는 게 다 늙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는 내가 이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54년생인데 70이 된 거죠 이제. 나의 이데올로기는 오직 아이들이라는 이 책인데 내 이 책을 읽어보고 아까 그 나한테 권고했던 분이 지방 토호들과 관련돼서 한번 이 지자체가 바뀌기만 하면 완전히 그냥 그 엉망진창이 된다. 그 부정부패가 썩었다 하는 걸 이 책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분이 2010년서부터 2022년까지 3년임을 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가 교육감을 하면서 전북 교육감을 하면서 12년 동안 했었던 일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들어가는 말에 나와 있는 말 몇 개를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요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들은 꼭 선생님들이 아니어도 한번 우리 자치 행정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것을 이 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썩을 만큼 썩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출근 저지 투쟁을 겪어야 했고 이 사람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근 못하게 저지 투쟁을 겪어야 했고 그 뒤로 12년 동안 각종 수사와 형사재판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을 기준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것이 17차례였고 몇 건의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에도 얽히게 되었습니다. 비아냥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승환 교육감은 고발 전문이다라는 프레임까지 만들어서 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발 전문이라고 한다면 고발 당하는 것이 전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나마 봐줄만 한데 고발 전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지만 그들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탈을 쓰고 교육의 현장에 들어오는 정치 권력, 언론 권력, 교육 기득권의 탐욕을 막아내는 것이 교육감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교수 학습은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니라 교사의 몫이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교사의 길을 가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감에게 주어진 기본 책무였습니다. 그런 제가 정부의 교육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0년이면 어느 정권인지 알겠죠.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부와 충돌하고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얘기가 나오면 이 책을 조금 더 인용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교육이 썩었는지. 교육이 썩은 게 아니라 우리 사회 행정 체계 자체가 썩었어요. 그게 100억 얘기도 나옵니다. 100억. 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변호사인데 와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하겠어. 이제 둘이서 4년간 괜찮은 교육감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이 변호사와 둘이서 밥을 먹는 내내 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4년 동안 100억만 챙기면 점잖은 교육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변호사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4년 동안 100억 정도만 챙기면 그것은 아주 괜찮은 교육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정도로 썩었어요.